스텔스로 바다에 숨어서 핵탄도 미사일까지 잡는 한국산 최초 구축함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한국 해군이 계획한 배수량 6,000톤급 미니 이지스 함대이다. KDDX는 현재 해군이 운용 중인 4,200톤급 구축함보다는 크지만 7,600톤급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보다는 작아 미니 이지스함 혹은 중형 이지스함으로 불린다. 2020년 이후로 6척이 건조되어 우리 바다를 지키게 된다. 2018년 12월 26일 제11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차기 구축함을 국내 개발로 2020년대 중반 6척을 전력화하기로 의결되면서 궤도에 진입했다. 6,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은 경하 배수량 6,000톤, 만재 배수량 8,000톤, 단거리 AN 스파이 원래프 레이더, KVLS-63은 대함미사일 발사대 4연장 4기, RIN-116 램과 골키프가 장착된다. 단거리 레이더 AN 스파이 원래프를 장착하는데 7,600톤급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이지스 레이더 AN 스파이 1D 탐지 거리의 54% 성능을 가졌다. 중형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은 국내 방산 기술의 집약체가 될 전망이다. KDDX는 해군이 현재 운용 중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보다 작은 6,000톤급이다. KDDX는 이지스 체계를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탑재하는 첫 구축함이 된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의 경우 국내 조선업체가 만들었지만 미국 로키드마틴사의 이지스 체계가 장착되어 운용되고 있다. KDDX가 전력화되면 우리나라는 이지스함 보유국을 넘어 진정한 의미에서 생산국 반열에 올라서면서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노르웨이와 경쟁하게 되고 세계에서 6번째로 국내 기술로 이지스함을 생산하는 방산 국가가 된다. 그러면 왜 이지스 함대여야 하는가? 이지스함은 미국이 개발한 통합 전투체계인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군함을 말한다. 어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방패에서 유래해서 모든 무기를 막을 수 있다는 뜻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기와 대함 미사일에 의한 공중위협이 높아지면서 미국이 개발해 실전 배치에서 해군력 우위를 가져왔다. 이지스 체계는 공중과 해상, 그리고 바다 수면 아래 잠수함을 요격하는 3체계 시스템이다. 크게 적미사일이나 항공기를 식별하는 탐지 그룹, 실시간으로 전술 상황을 평가하는 통제 그룹, 표적의 요격 미사일 등을 발사하는 교전 그룹으로 나뉜다. 이지스함이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유는 표적 탐지와 추적은 물론 요격 미사일 유도에 이르는 기능을 한 개의 레이더 체계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지스함은 해군력의 척도로 평가된다. 한중일 3국의 해군력을 보면 함정의 총톤수는 2019년 기준 122만 톤, 46만 톤, 19만 톤으로 한국이 크게 뒤진다. 이지스함의 경우 중국 9척, 일본 6척, 한국 3척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세종대왕급보다 성능이 개량된 이지스함 3척을 추가 건조할 예정이어서 KDDX를 포함하면 2030년대 총 12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면서 해군력에서는 우위는 아니어도 충분히 견제할 수 있고 진정한 대양 해군력을 보유하게 된다. 우리보다 앞서 중국, 일본 역시 추가 건조 계획이 있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을 건조한 뒤 동시에 지금의 제7 기동 전단을 확대해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한다. 기동함대 사령부는 3개의 기동 전단으로 구성되는데 2020년대 초반 추가 건조되는 이지스 구축함 3척과 KDDX 6척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기동함대 사령부가 창설되면 유사시 동서, 남해 3면을 각각 방어해야 하는 1, 2, 3 함대를 이동시키지 않고 기동함대 사령부 소속 전단을 출격시킬 수 있다. 연. 은해 해역 반경 확대뿐 아니라 유사시 작전 반경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 건조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맡게 된다.
이지스 체계를 비롯한 전투 체계는 한화시스템과 LIG 닉스원이 참여하는 등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이 감당할 예정이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건조 경험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자체적으로 선행연구한 고유 모델 개발을 마치고 군 당국의 제안서 요청에 대비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조선소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모두 함정 생존율을 높이는 스텔스 기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고 우리 해군 역시 이를 강조하고 있다. 파도 저항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는 함형으로 정리돼 쉽게 잡히지 않는 스텔스 선체 구현을 목표로 한다. 추진 체계는 기존의 가스 터빈 방식이 아닌 전기 모터식 추진 체계를 탑재할 계획이다. 전기식 추진 체계는 함정 내부의 발전기를 통해 생산한 전기로 모터를 구동시켜 스크루를 돌리는 방식인데 다양한 침무기 체계 적용에 유리하고 소음이 적어 대잠수함 작전에서 생존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화시스템과 LIG 닉스원이 맡게 될 이지스 체계와 각종 전투 체계는 2019년 10월 부산에서 열린 2019 국제해양방위 사업전에서 각종 전자장비들을 하나로 설치하는 통합 마스트를 선보였다. 통합 마스트는 다기능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PR 식별기 등 탐지 센서 등 이지스 체계의 핵심 장비를 한데 묶어놓은 것이다. 이 밖에 능동형 소나 등 전자전 장비와 대함, 대공 유도탄, 어뢰, 근접 방어 무기 체계 등 거의 모든 무기 체계가 국산 장비로 탑재될 예정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KDDX에는 그동안 축적된 국내 방산 기술이 모두 적용된다. 미니 이지스함이라고 불리지만 성능 면에서는 7,000톤급 이지스함에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2. 한국 최초의 이지스함 안영복급 이지스 항공 구축함. 개요 KDX-3는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3단계 사업으로 이지스급 구축함을 건조하려는 계획이다. 한국 해군은 연안에 대한 방위 위주에서 대양에 대한 전략적 방위를 추구하는 이른바 대양해군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중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함대 방공이 가능한 구축함이다. 이지스급 구축함을 보유하려는 계획은 이미 1985년부터 시작했는데 무려 16년이 지난 2001년에야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되었다. KDX-3의 시스템 선정에서는 에이팟 시스템과 이지스 시스템이 치열하게 경합하였으며 그 결과 이지스가 선정되었다. KDX-3는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전방위 탐지 레이더 등을 갖춘 본격적인 함대 방공함으로 해상 전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동전투단의 지휘 통제함으로써 장거리 대함, 대공, 대잠, 대지 작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탄도탄 요격 능력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KDX-3의 획득 비용은 한 척에 9,800억 원으로 알려졌으며 모두 3척을 건조할 계획이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지스 시스템은 이미 3기를 일괄 계약했으며 한, 미, 일 공동 구매를 이용하여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X3의 기본 설계는 현대중공업에서 맡고 있는데 이미 2003년 12월에 모형 시험 및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함정의 재원 및 성능을 결정하였고 추진 체계와 발전 체계 등을 종합한 통합 설계 작업과 탑재 장비 선정을 거쳐 상세 설계 및 함 건조 계약에 필요한 도면과 사양서 등을 작성하였다. 해군은 지난 2004년 7월 건조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함정의 상세 설계와 건조를 시작. 탑재 장비는 2006년까지 생산해 2007년 초부터 함정에 탑재된다. 1번 함인 안영복함은 2008년 말에 취역할 예정이고 2010년에는 2번 함인 지덕칠함을 2012년에는 3번 함인 윤영하함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우리 해군은 당초 KDX-3의 조선시대 대표적인 위인인 세종대왕과 율곡 이이 권율 장군의 이름을 붙일 계획이었지만
국민의 해군이라는 이미지에 맞춰 한 명을 서면이나 초급 장교 출신의 해양 수호자 이름으로 명명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KDX-3 한 명으로 조선시대 독도 수호에 공을 세운 안영복을 비롯해 1967년 베트남전에서 전우들의 생명을 구하고 전사한 지독칠 중사와 2002년 서해교전에서 장렬히 전사한 참수리 357호의 정장 윤영하 소령이 선정되었다. 구조 KDX-3는 알레이 버크급 개량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다고 한다. 실제로 지금까지 나온 현대중공업의 시지나 로키드 마틴사의 모형으로 볼 때 전체적인 외형은 알레이 버크급 개량형과 흡사하다. 선형도 공구급 가치 함수부터 한미까지의 높이가 일정한 평갑판형이 아니라 알레이 버크급처럼 선로가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국산 수직 발사 체계의 주가 탑재 등으로 알레이 버크급 개량형보다 길이는 10m 정도 길어졌고 폭도 1m 정도 넓어졌다. KDX-3의 외형은 알레이 버크급 개량형과 큰 차이가 없어 여전히 제한적인 스텔스 성능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외형상 차이점을 굳이 들자면 마스트가 알레이 버크급처럼 삼각지주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구급의 철탑 형태의 마스트도 아니며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도 충분히 고려된 것처럼 보인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함교 앞부분으로 알레이 버크급이나 공구급에서 밸런스를 탑재하던 부분이 없어지고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램이 설치되었다. KDX-3는 데이비스사의 진보된 적외선 신호 관리 기법이 적용된 최초의 함정이다. 이 방식은 함정의 고해상 컴퓨터 모델을 만들어 전체 설계, 건조, 시험항해 과정 동안 계속해서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컴퓨터 모델을 통해 특정한 작전이나 환경 조건에서의 함정의 탐지거리와 IR 신호를 예측할 수 있으며 건조되기 전에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증보된 적외선 신호 관리 기법의 사용으로 KDX-3는 같은 시기에 알레이 버크급보다 감소된 적외선 신호를 가지도록 설계될 것이다. 장비 이지스 전투체계 이지스 전투체계는 베이스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KDX-3의 이지스 시스템은 최신형인 베이스라인 7.1이다. 베이스라인 7.1형은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가운데 가장 최신 모델인 DDG-91부터 DDG-108까지 탑재되며 일본의 공구급 후기형에도 마찬가지로 베이스라인 7.1이 탑재된다. KDX-3에 탑재되는 전투체계는 베이스라인 7.1형에 코리안 인터페이스 펑션과 ASWCSK가 포함된 변형으로 KDX-3 베이스라인 K1이라고 불린다. 레이더 KDX-3에서는 이전에 사용되던 스파이-1D를 개량한 스파이-1D 다기능 레이더를 장착하게 된다. 스파이-1D는 스파이-1D를 연안전 환경에 맞도록 개량한 것으로 고밀도의 클러터 환경과 매우 강력한 전자방해 속에서도 적어도 비행 표적이나 레이더 반사 면적 값이 매우 낮은 표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스파이-1D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 한 면의 안테나 크기는 3.7 곱하기 3.7m이고 중량은 6.6톤, 레이더 체계의 총 중량은 약 50톤이다. 스파이-1D 레이더는 평면 안테나의 일정 간격으로 배열된 4350개의 소자에서 레이더 전자파 위상을 조절하여 펜슬빔 여러 개를 순차적으로 형성하여 전자적 스캔을 하므로 안테나의 기계적 구동 없이 전방위 공간을 탐지하며 표적에 대한 탐지와 동시에 추적이 가능하다.